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도 만나고 한국에서도 여러 번 만났는데 오늘 궁금한 거 질문들 여러 가지 준비했거든요. 그동안에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물어볼게요. 네. 네, 저도 준비했습니다. 네, 제니타고 저하고 인연이 벌써 네, 20년 전쯤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네, 어, 제닛이 얼마 전에 우리 둘이 첫 통화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 통화음 사이로 그 한창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한국의 상황을 받으셨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20년 전에 번역을 시작한 제 소설 두 권이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미국에서 출판되었어요. 저는 약간 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잘 모르지만 번역가로서 제니슨 저보다 훨씬 더 기뻤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 20년 우리의 관계하고 그런 사이를 다시 되돌아보면서요. 요즘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Publishers Weekly에 그 선정된 뉴스 한 몇 주 전에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 한국에서는 이 Publishers Weekly 그런 뉴스가 어떤 개념을 잘 몰라서요. 그때 그냥 그러고 그렇게 받아들이셨잖아요. 네. 음, 그런데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뉴스로 또 다시 이렇게 보니까 좀 색다르지 않아요? 그쵸? 일단 그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축하 문자와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조금 일상이 흐트러져서 좀 고단한 하루였어요. 네. 어, 일단은 오래된 소설이 미국에서 신작으로 어, 출판되어 나온 것도 신기했는데 다시 한번 번역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제 원작을 떠나서요. 그래서 음, 조금 번역이 되지 않은 한국 문학들이 번역이 되면 정말 경쟁할 만한 소설들 그리고 시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작은 기회들이 번역의 어떤 지원으로 직접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고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김금숙 작가의 풀이라는 그래픽 노블로 네. 합의상 수상하셨잖아요. 정말 정말 제일처럼 기뻤는데 그 그래픽 노블로는 번역상으로는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화 그 세상에서 잘 몰라서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매우 기뻤지만 그 한국 책으로는 한국 그래픽 노블로는 처음이라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 상이요. 제니 씨 여러 작가들의 네, 작품을 번역하지만 그 성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김금숙 작가의 풀도 그렇고 또 안고의 나쁜 친구도 그렇고 그래픽 노블로만 봤을 때는 번역가인 잔의 통에 취향이 아주 뚜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선택으로 그래픽 노블들을 고르고 계세요? 이 제가 골랐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추천한 게 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그 마영신의 엄마들이라고 그거는 제가 직접 소개를 한 책이에요. 네. 그런데 이 제가 그 만화책들 중에서도 제일 처음 번역하게 된 게 안고의 나쁜 친구지만 그 너무너무 제가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만화 번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혹시 김금숙 작가의 풀을 번역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계기도 되시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저 위안부대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알았지만 자세히는 못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얼마나 아픈 그런 아픈 히스토리,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리고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거라서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추천을 받았을 때도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 제니, 지금 제 소설도 그렇지만 번역의 힘에 대해서 요즘 부쩍 더 실감하고 있어요. 저는 제니 씨 번역이 뛰어나다는 것을 수년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북미 투어에서 느꼈어요. 그때 저하고 같이 갔던 한효주 씨의 단편 속에는 일부분이 한국말, 한국 단어로 말꼬리를 잇는 긴 문장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제니 씨 어떻게 번역을 할까 정말 궁금해서 그 부분을 대조해 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단어로 말꼬리를 하면서 한효주 작가의 단편 소설의 분위기를 전혀 해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닛의 번역을 한국에서는 원작의 어조를 네. 정확히 살리는 훌륭한 번역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럼 방금 제닛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제닛이 원작을 번역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조금 알 수 있지만 제닛이 번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음, 다른 분들은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작가의 의도를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당연히 그 의도에 충실하고 그런 게 다 중요하지만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떤 거를 계속 갖고 번역을 하고 놓치면 안 돼야 될 거. 그 의도를 갖고 제가 그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어, 우리 둘 다 제가 보면 선생님 작품, 또 제가 번역하는 작품들, 또 제가 또 쓰는 작품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좀 어둡고 좀 어떤 좀 슬프고 어둡고 또 좀 부조리한 사회, 뭐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재난 이런 거를 굉장히 그런 거에 끌리는데 또 선생님 작품 꾸준히 그런 주제를 갖고 선생님이 글을 써 오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런 주제가 선생님은 끌리나요? 아마 소설을 시작할 때부터 그 소설을 쓰는 일들은 남들이 다 보지 않는, 남들이 보는 것을 꺼리는 그런 부분들을 향해서 지그시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유령처럼 살아가는 비정규직이랄까 아니면 억울함, 어떤 고통 이런 것들 남들이 다루지 않는 면을 찾아서 일부러 썼던 것 같고요. 지금에서는 그런 것들에 제 소설이 얼마나 공감을 하고 썼는지를 조금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고통이나 그들의 생각에 조금 더 다가가려고 조금 더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어둡고 칙칙하고 그늘진 곳을 쓰지만 그런 곳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곳에도 좀 햇빛이 들기를 하는 희망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그런 거에 끌리게 되는데 저도 왜 제가 그런 거에 끌리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성령님 생각이 궁금했어요. 아마도 많은 작가들이 그런 부분에 더 천착하고 글들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조금 방법이 조금 더 좀 어둡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택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밝게도 쓰시는 작가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작품을 읽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저하고 비슷하게 그런 부분에 끌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지 않을 네. 수가 없는데 제닛은 번역가이기 전에 소설가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해녀에 관한 이야기를 쓰려고 제주도의 우도에 와서 오랫동안 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해외에서 한국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제닛이 한국에 그것도 해녀의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어, 어떤 영국 사진사가 해녀대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잡아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라고 한국 책을 읽다가 제 번역을 읽게 됐대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그 주제를 잡고 해녀대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시나리오 같이 이렇게 잡고 다 하고 나서 저를 찾은 거예요. 그거 대해서 이제 같이 그쪽이 사진을 찍고 제가 이제 글을 같이 사진하고 실릴 글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리서치를 하면서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해녀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어느 날 그냥 그 거기에서 우도 아주 조그만 제주도도 아니고 더 조그만 섬에서 자란 소녀대에서 이 아주 힘들게 살면서 또 이 그 해녀라는 게 그 이 엄마에서 딸 그런 직업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네. 전해주는 네. 여자들이 하는. 그래서 그런 면도 너무 저한테는 너무 좋았고 이 세상이 변화가지만 그런 직업은 계속 이렇게 죽어가고 그런데 아주 힘들면서 음. 이 엄마한테 내려오는 그런 거지만 그거를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면이 너무 매력이 있어서 그거를 좀 색다르게 어떻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관심이 생기고 이제 제가 더 리서치를 하면서 더 호감이 있고 그렇게 된 것 네, 그 같아요. 작품에 대한 줄거리를 지난번에 만났을 때 조금 들려주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닛의 소설도 정말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화이팅해서 꼭 소설 마무리하세요. 앞으로 이제 또 해녀를 소재로 한 소설을 마무리하고 나시면 또 또 우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쓸 이야기들을 미리 메모해 놓거나 구상해 놓잖아요. 해녀란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이야기일지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그 소설을 다 읽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다음에 제닛은 또 어떤 소설을 쓰실 거예요? 그게 정말 궁금해요.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게 저도 어두운 그런 면을 좀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좀 눈에 띄지 않은 인물들, 좀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요. 항상 제 관심은 그런 식으로 그런 대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 이 해녀 얘기를 이제 끝나면 저는 YA 아,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예.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약간 아이디어는 있지만 제가 나중에 우리 둘이 있을 네, 때 알겠습니다. 얘기 네, 드릴게요. 네. 혹시 선생님 제일 그런 작품이 애착이 드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아, 만약에 네. 있으면 어떤 작품이에요? 예. 네.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그런 질문들을 간혹 받게 돼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 이렇게 내놓는 대답이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올 소설 중에 있다라는 멋진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앞으로 쓸 소설에 대해서는 자신이 더욱 없어져요. 네. 쓴 작품 중에서 조금 완성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좀 떨어지지만 쓸 때 재미있었던 것은 장편소설 A였어요.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 된 장편소설이잖아요. 그 안에 이제 제가 어떤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한 것도 있었고요. 그 공동체가 실패를 또 겪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짤막한 게 남아 써두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공동체적인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다른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돼서 굉장히 재미있게 작업을 했던 소설이었어요. 네. 소설가로서 제닛이 번역하고 있는 작품들이 소설가인 자닛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이랑 나쁜 친구 이런 그래픽 노블을 선택해서 번역하신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번역가로서의 제닛과 소설가로서의 제닛은 그것을 분간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춤에서 무용가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가로서 소설가로서 제닛은 조금 자세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그게 궁금했어요. 어, 자세가 다르죠.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번역하고 글을 쓴 거는요,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나? 아니면 글을 더 먼저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하지만 번역 일에 훨씬 더 제가 충실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니까 제가 번역에 대해서는 더 자신감이 있지만 제 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학교도 글 쓰는 걸로 그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으로 학교도 나오고 그랬지만 제가 시간을 봐서는요 번역 일을 굉장히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 그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주 훌륭한 작가들을 번역을 하니까 가끔씩은 이 너무 비교가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가 번역을 하니까 제가 작가가 된 그런 느낌도 들면서 그래서 굉장히 어 자신감이 들면서도 또 또 굉장히 좀 how do you say humble is very humbling. 그러니까 이게 좀 조촐한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그런 사이 그런 텐션이 있는 그런 역할에 예,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부족한 건 아무래도 시간일 것 같아요. 육아도 있고 또 번역 일도 해야 되고 또 소설도 써야 하고 하니까 시간이 정말 제니스에게 많아졌으면 하는데 앞으로 번역가로서의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너무 행복한 걱정인가요? 네. 아니, 그러면서도요, 저 번역일이 저의 글을 도와주는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문체성 같은 거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연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밸런스를 좀 잡을 수 있으면, 이 제가 번역한테 투자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걸 제 글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예. 제니, 그러면 번역가로서 좋아하는 소설이 있고 또 소설가로서 좋아하는 소설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구별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예, 번역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읽으면서 거의 이게 번역이라는 거를 잊을 수 있으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저의 번역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저는 다른 번역된 글을 읽을 때 이게 번역이라 생각할 수가 없을 때가 굉장히 그런 글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그 작가의 목소리라고 그럴까? 그 뭐라고 그러지? 음성? voice? 그 작가의 그런 게 너무 뚜렷하고 너무 음, 번역된 글이지만 그럴 때는 if it's working that well 그러면 저는 그게 아주 성공적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글을 찾게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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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선생님이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단편대에서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스토리에서는 이 여자가 이 약혼자하고 약혼자의 친구 세 명하고 같이 이렇게 술 마시면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잖아요. 다 같이. 네. 근데 그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임신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스토리지만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해서 이 결말이 이 단편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누구였나. 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여기서 얘기해야 될지,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그 글을 쓰실 때 무슨 누구로 생각을 하고 썼어요? 약혼자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썼는데 그 소설을 쓸 당시에 전개가 되면서 이미 그들은 모두 자신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결말 부분에 그래서 자신 혼자 그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부분에 올 수 있었고요. 스페인 말라가 대학에서 스페인 학생들과 그 소설을 읽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매우 화가 나서 왜 이 여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경찰을 찾아가지 않는가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것은 소설이니까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소설이란 장르 속에서는 범인이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의
그 주인공의 어떤 결심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부분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다시 쓴다고 해도 그런 결론으로 소설을 끝맺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제니스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제니스 누가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이 초이스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됐으면 안 되는데,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혹시, 거기 단편에서는 안 나오지만, 선생님은 누군가는 생각을 하고 네. 썼을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작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발표된 옆집 여자하고 18년 전에 발표된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가 작년과 올해 이렇게 연달아 출판이 되었잖아요. 저는 내심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다행스럽게도 조금 시대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낡았다 이런 평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제닛이 제 소설을 지금 굉장히 펄떡거리면서 살아있는 지금의 언어로 번역을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First of all, 저는 뭐 바꾸고 마법을 부리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제가 보기엔 충실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작품에. 그런데 이 곤란한 점은 아니지만 약간 좀 시대가 좀 달랐다 그런 느낌 같은 거는요. 할 수 없는 거기서 삐삐돼서 나오는 그 옆집 여자에서는 삐삐 그런 거 돼서 나오고 네. 또 롤러블레이드 그때 몇 년 전까지도 rollerblade는 좀 안 탔잖아요. 요새 다시 이제 커밍 백 하지만 한 몇 년 전까지는 또 다시 롤러블레이드가 좀 없어졌잖아요. 네. 그때 근데 옆집 여자에서는 또 롤러블레이드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그래서 이게 약간 옛날 얘기구나. 그런 거지. 이 다른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낡고 그러지는 전혀 아니었어요. 네. 글을 쓰실 때 컴퓨터로 쓰세요? 손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펜으로 쓰세요? 언제 쓰세요? 글을 주로 아침에 써요? 아니면 밤에 써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 같은 걸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 몰아서 써요? 아니면 조금씩 맨날 쓰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어가지고요. 소설도 벼락치기로 좀 쓰는 편이고요. 마감이 다 되어야 조금 뭔가 급해서 쫓기듯이 쓰는 그런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좀 성실하게 미리미리 조금씩 써보자고 하는데 그게 체질이 잘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작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200자 원고지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20살 무렵에는 그때는 원고지에 원고를 직접 써서 신문사들에 토고를 했었는데 그 과정이 대학교 때 워드 프로세서 이것을 잠깐 거치고 나서는 그러니까 타자기, 워드 프로세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트북으로, 그러니까 랩톱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랩톱에 그 글자를 치는 속도가 제 생각을 얼추 따라잡을 수 있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작가의 경우에는 랩톱으로 쓴 글을 다시 프린트해서 다시 손으로 수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소설이 좋아질 수 있나? 그 방법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아무래도 육아를 하다 보니까 우리 둘이 앨리스 먼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잖아요. 네, 저는 앨리스 먼로가 장편을 쓰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의 단편이 보여주는 세계가 인생의 어떤 부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면서도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녀가 그 많은 아이들을 기르려는 시간 때문에 장편에 투자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았는데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자고 있는 시간,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좀 밤을 많이 새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체력적으로는 그게 조금 힘들어졌고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앨리스 문로의 이 코테이션 돼서 되게 좋아하는 얘기가요. 옛날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글을 쓸 때
이 2살짜리가 자기를 필요할 때 자기한테 계속 다가오면서 자기는 타자 앞에 앉아서 타이프라이터 앞에 앉아서 애 한 손으로 타이프를 치면서 다른 손으로 애를 밀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는 어렸을 자기가 젊었을 때는 젊은 작가였을 때는 아주 이 글을 써야 된다 그런 그 절실함 그런 굉장히 그게 강하고 이 모든 거를 이제 애들이 자기를 필요할 때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애들이 자기를 더 이상 필요 안 할 때는 이제 애만 생각하고 애들한테 전화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게 좀 바뀌었대요. 저도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발표한 산문안에 어떤 날 엄마라는 장사익 선생님의 노래를 인용해서 제 상황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마끈은 풀리고 물동이는 지어야 하고 어분 애기는 흘러내리고요. 그 상황이 꼭 저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니에게는 제가 모든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너무 힘들어서 혼자 운 적도 많아요. 네. 저 한 가지 딱 있어요. 질문. 저도 한 가지 딱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책감 드는 pleasure.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일하기 싫고 그럴 때 뭐 꼭 해야 되는 일 할 때 하면 안 되면 너무 좋은 이 드라마 한국 드라마 보는 거거든요. 아주 유치하고 너무 재밌는 그런 그래서 완전 다시 한국 드라마에 다시 빠졌거든요. 그래서 so K dramas are my guilty pleasure. 선생님 혹시 do you have a guilty pleasure? What is your guilty pleasure? 그래서 작년에 빵을 많이 구웠던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네, 정말, 예, 제 생각에는 한 10kg 이상을 계속 빵을 구워서, 네, 나눠주거나 실패하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보이는 일들에 조금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넣거나 하는 것은 제가 시간을 들인 만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조금 충전을 받고 다시 소설 쓰는 일로 되돌아가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그렇지만 그때 자넷이 와서 제발 빵 굽기를 멈춰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열심히 소설 써달라고요. 네, 그래서 한동안 빵은 굽지 않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제닛. 네, 제닛 오늘 우리 둘이 이렇게 줌으로 약간은 평상시와는 다른 상황에서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니스에 대해서 조금 몰랐던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제니 다음에는 우리 또 편하게 만나요. 네. 네. 네, 제니 고마워요. 네,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네. 늘 반가워요. 고마워요.